팀원들한테 책임감을 물는 리더는 좋은 리더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엣지가 있으려면은 누구 하나가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가보자 라고 하고 그 프로젝트가 소위 얘기하는 당시에 대박을 쳤죠. 저는 현재 브랜드 전략 컨설팅 그룹인 시사이시티를 운영하고 있고, 과거에 삼성전자, 네이버부터 이제 대기업에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29cm, 스타일쉐어, 그 다음에 라운지라는 또 아이웨어 커머스 그룹에서 또 이제 브랜딩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었고요. 그래서 브랜딩이 필요합니다라는 책도 있고, 뭐 마음으로 움직이는 일, 최근에 핵심 경험론이라는 책도 발간을 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사람입니다. 2011년에 이제 29cm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2013년에 제가 합류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조직이 한 40명 정도였고, 그 다음에 제가 퇴사할 때가 한 100명이 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뭐 그 기간 동안 이제 회사도 막 이제 이동도 많이 했고, 위치의 이동도 많이 성장하기도 했고, 그 과정을 같이 함께 했었죠. 예, 초반에는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는 각자의 역할이 있고 루틴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들의 일들을 하나하나 제가 뭔가 터치하거나 그러기보다는 먼저 우리 브랜드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하고 상의를 좀 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그거를 잡아가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다. 그럼 그거를 잡고 나서는 그럼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나누기 시작했죠. 예. 형식적인 원어원은 했는데 그 원어원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 조직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롤을 파악하는 거 정도의 원어원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원어원을 하면서 뭐 깊은 얘기를 나눈다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어원을 한다고 내가 이 사람의 뭔가를 파악한다고 그걸로 제가 뭔가를 뭐 퍼즐을 맞춰서 뭐를 풀어서 뭔가 이게 이 브랜딩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어떤 사람을 파악할 때 그냥 대화로서 이 사람을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일을 해보면서 3개월, 6개월 같이 일을 해보면서 그 사람을 파악하고 이 사람의 장점과 이 사람의 단점을 파악을 할 수 있지, 그냥 그 사람이 저는 이런 걸 잘하고 이런 게 장점이고 이런 걸 좋아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맹목적으로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온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실제로 방향을 정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서 그때 이제 제 스스로한테 기준이 생기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이런 거에 좀 더 나은 사람이구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글을 잘 쓰구나. 이 사람은 카피를 잘 잡는구나. 아, 이 사람은 시각적인 감도나 시각적인 감각이 좋구나. 이 사람은 크리에이티브한 쪽에서 이 사람의 기획이 좀 더 낫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지. 제 기준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원어원을 해서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뭐 그런 거는 사실 뭐 그냥 저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의 철칙 중에 하나가 경쟁사의 레퍼런스를 보지 마라. 경쟁사의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 결국 그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다. 경쟁사가 뭘 하던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만의 방식, 우리만의 방식이라는 것을 명확히 모르겠으면 남들과는 무조건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미니쿠퍼를 하나 구매해서 이거를 우리식으로 완전 커스터마이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한 명한테 주는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그거를 주는 방식도 되게 다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자. 마치 미니쿠퍼의 차 영상을 하나 찍어서 그거를 알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선정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선정 후에 발탁된 사람한테 그것을 배송하는 과정까지 다 카메라로 담죠. 이런 것들 이제 그거를 준비함에 있어서 팀원들하고 소통들을 많이 하고 이제 협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거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을 디렉팅하고 그런 것들을 또 라스트 터치도 제가 좀 많이 하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다른 경쟁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경쟁사뿐만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데가 없는데 이게 과연 맞은 것인가? 이 방식이 과연 좋은 방식인가에 대한 퀘스천은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걱정하지 마라. 책임은 내가 다 진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잘 만들어서
잘 릴리즈하고 잘 알리는 데만 주목을 해라. 거기서 결과가 안 좋고 거기서 무언가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하면 그건 내 몫이니까 그건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어요. 리스크가 큰 멘트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남들과 비슷한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자. 해보는 것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팀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잘 안 됐을 때 내 평가에도 뭐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안심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이 업계에 그냥 우리가 요 기획으로 작은 스크래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책임은 내가 질게. 물론 저도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실패하고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제가 책임질 각오도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스타트업에서 제가 리더로서 처음 29cm에 합류하고 나서 리더는 늘 책임감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팀원들한테 책임감을 물는 리더는 좋은 리더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최종적인 컨펌이나 최종적인 그것들은 뭐 대표님이 계시긴 하지만 그 당시에 대표님은 별로 그걸 신경 안 쓰셨기 때문에 제가 다 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과감히 시도하는 것이 대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에서의 그런 뭔가 늘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바이어스가 많이 끼고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점점 더 평준화된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엣지가 있으려면은 누구 하나가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책임 내가 지겠다. 가보자. 라고 하고 그 프로젝트가 소위 얘기하는 당시에 대박을 쳤죠. 그리고 나니까 그들도 조금 더 저한테 마음을 열어놓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스트 베드였던 거죠. 저한테도 그들이 저를 바라보는 거에 있어서 마음을 열어놓은 것도 있었고 팀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도 저런 놈이 와가지고 저런 걸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됐구나. 저 사람의 뭔가 의견이나 저 사람의 뭔가 생각들을 조금 더 경청하고 좀 더 서포트를 해줘야겠다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더 과감한 시도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로서 설득은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저 사람이 저 팀이 저런 거를 해서 내가 볼 때는 갸우뚱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 팀이 저렇게 리드해서 저런 결과를 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설득도 설득력이 있는 거고 신뢰도 올라가는 거고 그래야 조직하고도 더 좋은 싱크가 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리더십이 과정에서만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증명내고 보여줬을 때 리더십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게 또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게 계속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그게 리더십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리더십은 또 이렇게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브랜딩에 있어서 좋은 나쁜 실패라고 하는 건 단지 수치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모습, 우리가 사람들한테 얻고자 하는 이미지, 그런 느낌, 그런 감성 이런 방향에서 삐뚤어 나갔을 때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브랜딩이.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의 숫자를 만들어야지 이 숫자를 만들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평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조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맞지 않는 방향이 거기서는 1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한 경우들이 좀 있어요. 한두 번 있고 그 한두 번 있고 나서부터는 이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 실패했을 때 일단은 팀원들한테 가장 미안했죠. 왜냐하면은 나의 평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의 수치적인 평가를 그 당시에 잠깐. 그래서 팀원들한테 미안했고 이거에 대해서 뭐 대표님께도 이제 뭐 제 기억에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페널티 같은 걸 만약에 주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받겠다. 제 기준에서는 제가 타협하면 실패로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좀 타협을 하거나 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지만
뭔가 그 아웃풋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많이 놓쳤을 때 아쉬움, 그러니까 실패라는 표현보다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실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냥 수에 매몰돼서 그것만 갖고 갔을 때는 실패했던 결과들이 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